자, 이번 주 경제의 흐름이 머니 설명천재 나누기 박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흐름을 짚어주실지요? 네, 오늘은 이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결과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주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한번 외신의 결과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외신의 결과요? 요걸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South Korea's academic race pushes half of under sixes into cram school. 우리나라의 학업 경쟁이 6세 미만의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 무려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충격적인 내용. 와, 진짜 오늘 이슈가 뭐니 주제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최대 하거든요. 관심사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벌써부터. 저도 사실 부모로서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주제라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동료죠, 직장 동료죠, 이수지 씨의 대치맘 영상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마치 재밌게 봤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오늘 퍼코트를 하나 입고 왔어야 되나? 명품 패딩을 하나. 예. 얼마 전에 교육부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가요? 2024년도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총 29조 2천억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29조 2. 예, 이것은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해 가면서 현재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30조 원에 막 가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매년 약 8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저출생 때문에 말이죠.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늘고 와. 있겠죠. 맞습니다. 전체 아이들을 놓고 1인당 평균 도대체 얼마 쓰고 있나 봤더니 네.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에 47만 4천 원으로 이야. 밝혀졌고요. 이것은 아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네네네. 더 많이 쓰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우리 현실은 그 기사에서 낸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사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강남에서는 뭐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신조어 용어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뭐 스카이에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중학교 때는 그러려면 다시 초등학교 때 그러려면 어떤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4세 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학원은 어딘가 거길 가려면 엄청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근데 4세면은 경쟁이 뭔지 모를 나이 아닌가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영어 유치원 영유인데요. 네. 영유는 월 평균 교습료가 보통 15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영유라든지 이런 학원들은 지금 줄을 서도 못 가는 상황이고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잖아요, 이게. 교육부에서도 이 통계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보니까 사교육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소득을 보니 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26%로 가장 높더라. 그러면 이거 통계청에서 표본을 채취할 때 혹시 돈 많은 집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2017년에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8%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계가 좀 잘못됐구나, 교육부에서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청에 확인을 했더니 아니다, 이거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또 학급별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전혀 소득상의 이상이 없다. 그 말인즉슨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내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사교육비를 많이 내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육아휴직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부모님의 소득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상한 현상. 그럼 또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또 아이를 또 어딘가 또 맡겨야 보내야 하고. 되고요.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극성인 엄마들의 무슨 이런 교육열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흔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그렇지만 아이가 나중에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환경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네네. 나는 왜 이런 거 시켜주지 않았냐 원망이 담긴 말을 할까 봐 맞습니다. 사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열혈 부모라서라기보다는 남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학교 방과 후에 제대로 된 돌봄이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사실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학원 몇 군데를 돌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거기서 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로 또 불가피하게 사교육이 또 맡기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사교육비 얼마 쓰시는지 네.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저희가 판단해야 돼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예. 오늘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평균보다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아직 미혼이시지만 네네.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네. 사교육 시키실 건가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시킨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예. 네네. 다 다른데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학교에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학원에서만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돈 주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또 법적으로 그럼 학원비를 뭐 무조건 연간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거야. 그럼 또 다른 쪽은 뭐 교재비가 비싸다거나 네네네. 뭐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학원 독서실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여기만 써야 되지만 여기는 비쌉니다. 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거나 할 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건 법이나 제도로서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 이것부터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 부모님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 예. 의사 돈 많이 버네. 나는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우리 애는 저거 시키면 좋겠다라고 보는 길이 그건데 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입시 설명회 이런 것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장래,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유를 아이들한테 보냈었거든요. 네네. 영어 근데 유치원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 문지방에 발을 콕 찧었는데 네. 그걸 보고 있던 큰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Daddy, are you okay? 딱 이러는 순간 돈값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아유 오케이 때문에 아픈 그 마음을 발을- 느끼셨군요. 아픈 발을 부여잡고 보람 있어 이랬었거든요. I'm okay. 이런 구조가 어떻게 해야 깨질 것이냐.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결국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성공의 키랄까요? 안정적 직업의 키가 학벌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다시 퍼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실력 위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퍼지면 이런 구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멀지만 천천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또는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통장 잔고 아유 오케이? 나도 사교육 위해 시청합니다. 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이것이 타파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살, 7살 아이들이 고시를 치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교육과 경쟁이 지나칠 경우에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4살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낸 엄마를 풍자한 영상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부모들이 영유아 사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 2세 반이 졸업할 때쯤 돼서 다들 분위기가 영어 유치원을 그래도 한 번은 넣는 분위기. 미술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래도 아예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전집 프로그램 같은 거. 교육부 조사 결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는 사교육을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기대만큼 사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은 초기 학업 수행 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언어 능력과 문제 해결력 발달에도 사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수학, 영어 등 학습 관련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불안과 공격 행동 등 문제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애가 적응을 못해서 틱 오고만 하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중간에 보내서 빼기도 하고. 다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래와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시기에는 습득의 과정 때 지금 부모님들이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동이 어릴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